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꿀꿀한 날입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도 크게 브라질에게 졌고요.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근데 테슬라 주가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계 최강 브라질에게 진 우리 국가대표팀에게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요. 테슬라 주가의 오늘 급락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11월 역대급 판매량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기가 상하의 판매량이 나왔는데 역대급 판매량이 나왔음에도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로이터에서 나왔던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요. 믿을만 한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빠진 하루였어요. S&P 500은 4천선이 다시 한번 깨졌습니다. 3,998로 마감하면서 1.79%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1.93% 하락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가 여전히 높게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론이 꺾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미디어에서는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2개월간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단기 고점 징후가 나왔다. 그래서 기술적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들은 13일에 예정된 11월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따라서 아무래도 산타 랠리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번 달에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한번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좀 낮은 수치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산타 랠리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아무래도 저번 주 고용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살짝 오른 모습이 나왔고요. 유가는 77불까지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오늘 크게 빠졌는데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12월 생산량 감축 뉴스가 아무래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장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단기 고점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하락이 나온 것 같고 유가가 최근에 빠지면서 에너지 주식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테슬라는 이게 퍼드일지 진짜 뉴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12월달 생산이 좀 줄어들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6% 넘게 빠졌습니다. 아무튼 시장이 빠질 때 테슬라는 최근에 더 크게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6% 하락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진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제가 박스권으로 전달이 됐던 1500에서 11230 사이를 다시 진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항권이라고 여겨졌던 11230이 3일 전에 큰 장대 양봉으로 뛰어넘으면서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121선 이 주황색 선을 돌파하려고 이틀 연속 시도를 했지만 지금 그게 불발된 모양이고요. 2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은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많이 떨어져도 1500선 정도를 단기 지지 라인으로 삼고 11200에서 1500 사이에서는 좋은 주식들 잘 모아가는 그런 투자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전반적인 하락은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되었던 비농업 고용지수와 같은 고용지표가 여전히 견조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황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역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 있다. 그 최종금리 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크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간 2개월간 큰 상승을 보여줬고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 상단에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자, S&P 500 기준으로도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쉬어갈 순간이 되었다라고도 판단이 되어집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4300선을 넘어서야지 완연한 추세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내년도 경기 침체 상황을 우려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할 수 있겠다. 3,500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수적인 접근이 지금 필요한 순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12월 14일에 FOMC 미팅이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0.5% 그러니까 빅스텝의 인상 확률이 79.3%로 자, 전주 대비보다도 더 그 확률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자, 그간 11월 달까지 연속 4번이나 0.75%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을 했던 연준인데 이제 어느 정도 긴축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12월 달에 하방 지지 라인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연준의 이번 달 FOMC 미팅에서 그리고 이번 달 산타랠리를 결정지을 가장 큰 이슈로는 역시 미국 CPI 지수, 물가 지수 발표가 될 것 같아요. 12월 13일에 있을 예정인데 전월에 7.7%가 나왔었죠. 7%대가 나오면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이것보다도 낮은 수치가 나오면 충분히 산타랠리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보다도 높아진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하락을 염두에 두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내년도 최저금리를 5에서 5.25%로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자, 12월 달에 50bp 그리고 내년 2월 1일에 또 한 번의 FOMC 미팅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때도 또 50bp. 그럼 내년 3월이 되면 이제 25bp 정도 올리게 되면 5.25% 최저금리가 되니까 이제 낮아지는 완화되는 그런 긴축 속도를 이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종 금리 수준이 5% 이상으로 내년도에 좀 유지가 되면서 이러한 고금리 상황이 자산 시장이라든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타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 많이 하락한 만큼 내년에는 상승을 기대해 보겠고요. 바이든 임기 3년 차이기도 하고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미국 증시가 대부분 9에서 15% 상승을 많이 보여주었던 해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6.37% 빠진 182.4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봉상 어느 정도 장대 음봉이 나왔고요. 다만 이 하락 추세선상 하단 지지라인에 접하면서 꼬리를 만들고 잠깐 끝내는 좀 반등을 살짝 보여주었던 차트 모습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역헤드 숄더 패턴을 만들어 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180대 불대 초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면 멋진 반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월 달 이내에 그래도 한 230에서 250불 사이로 반등을 보여주고 올해 마감할 것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원래 굵직굵직한 발표회라든지 이벤트가 있으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증시가 많이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AID 파트 2 때도 10월 초에 파트 2가 열렸었는데 그 이후로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자, 세미트럭 딜리버리 이벤트가 12월 1일에 있었는데 자, 이날에도 그렇게 주가 하락이 없었어요.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그러한 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솔직히 오늘 주가는 많이 상승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달 기가상하이 판매량이 약 98,000대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정도면 정말 대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가 이러한 트렌드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기가상하이 판매량만 거의 26만 대를 넘어서면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했던 기가상하이 판매량 22만 대를 4만 대나 훨씬 뛰어넘는 4분기 판매량이 나오면서 딜리버리 수치에서 대박이 나오면서 주가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98,000대가 아니라 무려 10만 대가 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달 10만 대가 나왔죠. 이는 기가상하이 역대 최대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역대 최대 판매량은 9월달에 찍었던 83,000대 수준이었는데 이거를 뛰어넘는 10만 대라는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는 기가상하이 역사상 새로운 이정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한 달에 10만 대를 판매한다는 건 여기다 곱하기 12개월 12를 하면 자, 1년에 이제 120만 대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기가상하이 단일 공장에서 120만 대 판매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전기차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일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 달 11월 달 10만 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달 5만 한 3천 대 대비해서 90%나 성장한 거고요. 전월이었던 올해 12월 달보다도 4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자,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수치로 봤을 때도 65만 대 정도 기가상하이 판매량을 보였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40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60%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기록적인 숫자를 만들어내면서 성장을 잘하고 있어요. 다만 근데 왜 주가는 이렇게 오늘 6% 넘게나 빠졌을까요? 물론 시장이 이렇게 고점 징후에 다다르면서 시장이 오늘 같이 빠지면서 함께 빠진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좀 빠진 것은 너무 좀 많이 빠진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6% 넘게 빠졌으니까요. 자, 이는 로이터와 블룸버그에서 나왔던 뉴스가 오늘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우리 시간 6시간 전, 한 7시간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나왔던 뉴스예요. 자, 테슬라 cut output plan for Shanghai plant for December. 자, 이 기사에 따르면요. 로이터 통신의 기사에 따르면 자, 12월 달에 약 20% 정도 전월 대비 생산 감소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한 10만 대 정도 생산을 했으면, 그러니까 11월 달 10만 대 했으면 12월 달에 한 8만 대 정도밖에 생산 안 한다는 거죠. 자,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건
수요가 감소했다, 중국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의 출처가 좀 불분명합니다. 자, two people with knowledge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는 두 사람이 알려줬다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도 마찬가지예요. Not to be identified,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보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것만 봐도 퍼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테슬라가 기가상하이가 10만 대를 판매를 했기 때문에 11월 달에, 자, 이거는 좋은 뉴스이고 오늘 주가가 크게 올랐어야 돼요. 하지만 로이터랑 브룸버그 이런 두 회사의, 두 통신사의, 두 미디어의 안 좋은 이러한 레포트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빠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좀 로이터 통신의 뉴스는 제가 가장 신뢰하지 않는 편인데 믿을만하지 못하다라고도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10월 1일에 나왔던 뭐 4분기 생산량이 뭐 49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라는 뉴스 역시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여기 이 뉴스를 보면요, 이것 역시 with two peop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해 로부터 10월 1일달 이러한 뉴스도 받았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 테슬라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었죠. 자, 이런 뭔가 좋은 뉴스죠. 테슬라의 4분기 생산량이 최대에 이르를 것이다, 뭐 49만 대까지 이르를 것이다 하면서 기대감을 확 띄워놓고, 주가는 10월 1일부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개인 투자자들을 가지고 노는 듯한 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10월 1일 달,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크게 빠지기 전에 로이터 통신이 발표했던 레포트는요, 49만 5천 대 정도 4분기에 생산량이 나올 것 같다. 자, 이러한 뜻은 뭐 4분기 주가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기사가 나온 다음부터 테슬라 주가가 10월 1일부터 이렇게 쭉 내리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로이터 통신의 이러한 뉴스는 좀 솔직히 신뢰가 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주가가 빠지기 전 10월 1일 달에 테슬라 4분기 역대 최대 생산량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좋은 뉴스 올렸다가 주가가 이미 상당히 현재는 침체된 상황이죠. 이런 침체된 상황에서 자, 나쁜 뉴스를 올렸어요. 포드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다. 자, 특히 두 명의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가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드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기가상화의 관계자는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12월 테슬라의 생산량 20%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테슬라 차이나 관계자도 미디어에서 얘기했던 12월 생산량 감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팩트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팩트는 역시 실제 나온 숫자죠. 실제 나온 숫자는 11월 달에 기가상하이가 10만 대를 넘는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주었고요. 중국 내수 시장의 전기차 보조금 12,000 위안에 달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말 12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4분기는 역대급 판매량이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관련된 이슈 역시 최근에 애플이 다시 트위터상에 광고를 게재하겠다라고 밝혔었죠. 일론과 팀쿡 애플 CEO의 1대1 애플 CEO의 애플 본사에서 미팅이 있은 다음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분위기 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소스로 뉴스를 올렸기 때문에 좀 신뢰가 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 나온 숫자만 보면 아직 좋다는 거죠. 만약 그리고요, 12월 달에 20% 생산 감축이 사실이더라도, 자, 이는 1월 달 판매 물량과 관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12월 달에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의 재고들은 11월 말에 만든 그런 차량도 많이 포함이 될 거고, 12월 달 말에 이제 생산될 것들 1월에 많이 판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20% 생산 감축이 있더라도 1월 판매 물량과 관련이 있고, 12월 달 역시 피크 시즌이지만 11월 달 판매량보다 10,000대 정도 적게 판매한 9만 대를 판매하더라도 12월, 그러니까 4분기 총 기가상하의 판매량은 26만 대를 넘어서면서 트로이 테슬라가 예상하는 22만 대를 4만 대 정도 또 오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그리고 파이퍼 샌들러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하나 아침에 바로 내었는데요. 만약에 테슬라가 12월 달에 생산을 2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감축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국에서의 경쟁 때문이 아니라
악화되는 중국 거시경제와 기가벨린의 계속되는 램프의 결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가벨린의 생산량이 올라가면은 중국의 생산량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중국 공장이 유럽의 생산 수출 기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가벨린의 성장은 기가 상하이의 어느 정도 생산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뭐 수많은 퍼드가 있었으나 테슬라는 140배나 올랐어요. 테슬라 초기 투자를 통해서 10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된 제이슨 데볼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2년 동안 최저 주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80불대, 160불대까지도 떨어졌죠. 자, 2년 이내 최저 주가를 보이고 있는 게 테슬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배가 올랐던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년 동안 뭐 한 10년이 넘는 사이 동안 수많은 퍼드에 시달렸지만 테슬라는 140배가 올랐고 제이슨 데볼트는 이런 것을 다 견뎌내면서 자 이러한 수익을 다 향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미디어에 흔들렸으면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테슬라에게 테슬라에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수많은 유수한 엔지니어들이 테슬라에 입사하려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테슬라 스톡 옵션 숫자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가 부양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테슬라 단기 주가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블룸버그랑 로이터 통신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돼서 개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에 신경 쓸 시간에 오히려 회사를 발전시키는 데 더욱더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마침내 주가는 어쨌든 끝내는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FSD 베타 10.69.3 버전은 와이드 릴리즈가 돼서 FSD를 구매한 사용자라면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문제는 역시 FSD 베타 11이 되겠죠.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의 와이드 릴리즈는 언제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곧 있으면 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일주일 이내에 테스터들에게 먼저 배포가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뭐 임직원들만 쓰고 있으니까요. 테스터들에게 배포가 되고 정말 뭐 크리스마스 시즌 정도가 되면은 와이드 릴리즈를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또 나오면 테슬라 주가 부양에 단기적으로 또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브라질에게 16강전에 1대4로 패배하게 했지만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 월드컵 국가대표팀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펠레는 대장암 투병 중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나 펠레나 힘든 상황에서도 자 긍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마인드 유지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